안녕하세요. 감성작업실의 임미영입니다. 제가 앞으로 방송할 내용은 책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원하는 거는 작은 소규모라도 같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재미도 있지만 나의 지금 이런 상황에 너무나 맞는 책이구나. 나한테 이런 위로가 됐구나. 뭔가 좀 내 생각이 전환이 됐구나. 라는 그런 책들을 누구나 좀 찾아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책 한 권을 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책을 보고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나한테 어떤 게 남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혹은 내가 변해야겠다, 달라져야겠다 라는 느낌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변해야겠다, 내가 달라져야겠다. 그런 마음과 막 그렇게 달라져서 내가 열심히 많이 노력해서 나의 생각도 많이 변했고 나의 미래에 대한 관점도 좀 변했고 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막 달리다가 그렇게 막 달리다가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그냥 이 공간 안에서 같이 위로가 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어, 물론 지금은 뭐 저 혼자 좋아하고 저 혼자 격려하는 그런 공간이긴 하지만 제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조금 많이 드리면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실 거고 그런 분들 안에서 작지만 조금 따뜻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이 책이에요. 엄마로만 살지 않겠습니다. 보통 보면 육아서적 같지만 엄마를 위한 자기계발서, 많이 지친 엄마들을 위한 자기계발서예요. 저도 다른 엄마들이랑 똑같이 결혼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생기고 자연스레 육아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렇게 육아를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스스로 되게 지치는 순간이 오거든요. 남편하고 저하고 똑같이 회식을 해도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만사를 제쳐두고 저는 달려오게 되고 남편은 그대로 회식 자리에 남아있게 되고 뭐 아이의 생필품이 다 떨어져 가거나 뭐 아이의 먹는 거, 아이의 옷, 의식주 부분은 다 엄마의 몫이고 아빠는 도와주는 약간 서포트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남편이 많이 도와줘도 이제 저희 집만 그런가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턴가 저도 이제 조금 과부하가 걸려오기 시작한다고 해야 되나? 조금 힘에 겹더라고요. 일과 육아를 같이 한다는 게 너무 힘이 버거운 거예요. 육아만 하시는 엄마들도 그러니까 육아만 하루 종일 집에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처럼 일하고 육아를 또 같이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런 찰나에 제가 서점에서 발견한 책이에요. 어쩌면 조금은 나라는 사람을 좀 잃어가고 있을 때 그럴 때 제가 발견한 책인데 저는 이 책을 읽고 어렵게 쓰여진 책도 아니고 엄청 뭐 유창한 글솜씨로 쓰여진 책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마음을 알아주는 책이에요. 너무 지친 엄마들의 마음을 약간 다독여주는 그런 책.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겠다 라는 방향을 조금 제시해주는 책이에요. 저처럼 모든 일에 이제 과부하가 걸려온다는 거는, 지친다는 거는 다 열심히 하려고, 다 잘하려고 하기 때문이래요. 안 되는 걸 아는데 다 잘해내고 싶잖아요. 엄마로서도 100점이고 싶고, 회사에서도 100점이고 싶고, 근데 사실 너무 잘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작가는 말해요.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해지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흔들리지 않을 스스로에 대한 확신인 것 같다라고 말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삶,
내가 꾸리고 싶은 가정이 어떤 건지 그게 확실해야 된다고 말해줘요. 그리고 스스로 그 확신에 대해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확신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흔들리면 안 된다고. 육아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 하루에도 마음이 진짜 몇 번씩 흔들리거든요. 근데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유독 마음이 많이 흔들렸던 날 한 선배에게 작가가 물어봤어요. 대체 언제까지 이래요?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요? 라고 물었는데 그때 아이를 중학교에 보낸 한참 선배겠죠? 선배가 대답해요. 일하는 내내. 너무 공감되는 대사죠. 일하는 내내.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도 계속 일하는 내내 계속 마음이 힘들 거라고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순 없대요. 하지만 그 흔들릴 때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그리고 얻고 있는 것, 그게 뭐 돈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단단하게 잡고 있으면 뿌리까지 흔들리진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걸 하는 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그리고 그 목적이 돈이든 자기 개발을 위한 거든 그 목적이 무엇이든지 그게 너무 확고하다면 뿌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래요. 마음은 당연히 힘들겠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 책이 좋은 건 그렇게 말해줌으로 인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앞으로도 그럼 나는 일하는 내내 계속 이렇게 마음이 힘들겠구나. 그러면 이거는 당연한 거구나. 당연하게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 거는 누구나 그런 거고, 당연한 것이라면 내가 이런 일하는 내내 힘든 이 에너지를 다른 데 써야겠다. 누구나 이런 거라는 게 너무나 위안이 되는 동시에, 아, 그러면 이 에너지를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육아를 하는 전업주부도 일을 하는 워킹맘도 어차피 마음 한켠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존재할 거예요. 일을 하는 엄마는 집에 있는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있을 거고, 집에서 육아만 전념하고 있는 엄마는 답답함에 대한 거, 그리고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뭔가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삶의 목표가 있으면. 환경이 어떻든 정말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해주거든요. 삶은 환경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의미와 목적이 결여되어 있을 때 견디기 힘들어진다고 말해요. 이거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온 그 책에도 나와 있는 글인데 작가가 이 글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건데 너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삶은 환경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의미와 목적이 결여되어 있을 때 견디기 힘들어진다. 목적이 있는 삶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아이가 내 삶의 전부가 되는 목적도 분명히 좋아요. 그게 내 스스로가 행복하다면. 근데 보통 아이가 내 전부이긴 하지만 아이가 내 전부가 됐을 때 모든 엄마들이 온전히 행복할 수는 없거든요. 그걸로 온전히 행복하다면 그게 삶의 목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본인이 행복하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걸로 온전히 본인의 행복을 채울 수 없다면, 만족할 수 없다면 목표가 있어야 뭔가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게 무엇이 됐던 간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무언가 삶의 작은 목표들이라도 만들어내야 삶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요. 사실 유튜브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작은 목표들이라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내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거를 여러분도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스스로가 찾아야 돼요. 우린 이제 어른이잖아요. 누구도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아주진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거든요.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
엄마라는 이유로 이제는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도 아닌데 제 스스로가 그 틀에서 벗어나질 못한 것 같아요. 나는 엄마라는 틀에서 벗어나질 못해서 그 틀 안에서 계속 갇혀 있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완벽해지려는 마음이 역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일을 한다는 이유로 아이와 함께 해주지 못하는 시간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 그것처럼 오늘도 나의 자꾸 부족한 면에만 집중하면서 삶의 목적도 없이 계속 살아가고 있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밖에서 열심히 일했어. 그런데 집에 와서도 또 열심히 일해야 해. 아, 나 왜 이렇게 힘들지? 그건 완벽하려고 애쓰니까 라고 말해줘요. 완벽주의의 역효과라고 책에서는 말해주거든요. 음, 책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아이는 제 삶의 전부잖아요. 저한테는 우주잖아요. 그만큼 삶의 전부인데, 그게 엄마한테는 건강한 게 아니라고 말해줘요. 우리가 엄마지만 엄마가 우리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노력하지만 사실 아직도 저희 중심은 아이예요. 근데 작가는 그게 건강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거는 아이와 엄마 누구에게도 건강한 게 아니라고 말해주거든요. 노력하지만 잘 아직은 안 되더라고요. 계속 노력을 해야겠죠.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조금 건강해질 수는 있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구나. 라는 거. 다 나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아, 그럼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서 살아가야겠구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위안이 되더라고요. 책을 읽다 보면은 책 마지막 부분에 엄마가 딸에게 해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 어느 날 내 딸, 두 아이의 엄마, 직장인이 아니라 그냥 내가 보였어. 참 예쁘게 열심히 살고 있더라. 너무 따뜻한 말이잖아요. 특히 격려가 필요한 누군가한테 이게 얼마나 따뜻하고 소중한 말이겠어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너무 바쁘고 힘들고 많이 지쳤을 수도 있죠. 육아를 하면서 지쳤을 수도 있고 일을 하면서 지쳤을 수도 있는데 아이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누군가의 눈에 당신도 너무나 예쁘고 소중하고 고귀한 사람이라는 거를 그 어느 순간에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참 예쁘게 열심히 산 당신, 오늘도 수고했어요.